이 지팡이 이게 도대체 뭐야? 야드 관리 사무실이었습니다. 외주업체 사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박 기사, 이거 뭐야? CCTV에 침입 사건 나고 소문까지 돌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 변명 집어치워. 우리 업체 이미지 다 깎아먹었어. 다른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죠. 문제 또 만들면 계약 끊는다. 알아들었어? 도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32의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죠.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천만 원을 걸고 선택한 삶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죠. 그가 지키려는 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란 걸.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북한 컨테이너 야드는 밤이 되면 거대한 철제 미로로 변했습니다. 리치 스테커의 엔진음이 차가운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그곳에서 박도규는 6해를 견뎠습니다. 32의 나이 야간조 운전원.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죠. 6천만 원. 그의 전 재산이자 새 삶을 향한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랑 살면 내 인생도 꺾인다. 젊은 애가 왜 그런 여자를. 수군거림이 골목마다 번졌어요. 하지만 도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하린, 29살 플로리스트,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도규는 그녀의 다른 면을 보았거든요. 꽃집 앞을 지날 때마다 묵묵히 화분을 정리하는 손길, 손님에게 건네는 온화한 미소, 비 오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여는 성실함. 그 따뜻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도규에겐 할인의 그 성실함이 전부였으니까요. 혼인신고를 마친 날 밤이었습니다. 신혼집 거실, 두 사람만의 공간. 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도규는 현관에 기댄 지팡이를 무심코 집어들었죠.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지팡이 끝 금속 팁 부분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차가웠어요. 한겨울 철봉을 맨손으로 만진 것처럼 냉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죠. 덜컥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내부에서 무언가 움직인 듯한 금속성 울림. 도규가 지팡이를 살짝 흔들자 다시 한번 덜그럭. 분명 속이 비어있지 않았어요.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샤워 가운을 입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도규의 질문에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작게 고개를 저었죠. 조만간 말할게요. 지금은 아직.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더 묻지 말아달라는 눈빛이었어요. 도규의 가슴 속에선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의심, 불안, 그리고 보호심. 6천만 원을 건 선택. 그 무게가 지팡이 끝처럼 차갑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도규는 지팡이를 조용히 제자리에 세웠어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신혼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야드를 나선 도규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후사경에 검은 밴 하나가 보였죠.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밴은 도규가 좌회전할 때도 골목길로 빠질 때도 따라왔어요. 세 번째 신호등에서 도규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규는 급하게 방향을 틀어 주택가 골목으로 진입했고 그제야 벤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인의 꽃가게 문 앞. 도규는 출근 전 가게를 확인하려 들렀다가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발견했어요. 접힌 종이. 손을 떨며 펼쳤습니다. 지팡이 돌려놓아. 너희는 잘못 들고 왔다. 검은 펜으로 쓴 글씨. 인쇄체처럼 또박또박했지만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도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팡이. 그 안에 뭔가 들어있던 지팡이. 그날 밤 할인이 보였던 그 떨림이 이해됐습니다. 할인에게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때문에. 할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날부터 할인은 문단속에 집착했어요. 가게 문을 잠글 때도 두세 번씩 확인했고 집에서도 창문마다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몸을 움츠렸어요. 도규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안 돼요. 할인이 도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이건 내 과거와 연결돼 있어요. 경찰 가면 더 복잡해져요. 과거가 뭔데요? 조금만 시간을 줘요. 할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도규는 더 묻지 못했어요. 대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인이 아니었어요. 보호자. 도규는 자신이 보호자의 마음으로 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도규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할인의 지팡이. 그 끝에서 나던 덜컥 소리. 검은 벤. 협박 쪽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도규의 얼굴에 불안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문제는 야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관리자가 도규를 불렀어요. CCTV 모니터실. 화면에는 지난 주말 새벽 야드 외곽 펜스를 넘는 검은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이었어요. 박 기사, 이거 뭐야? 관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 아닙니다. 주말엔 집에 있었어요. 자네 구역 CCTV야. 누가 자네 차량 번호 알고 접근했겠어? 정말 저 아닙니다. 도규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관리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근신 조치가 떨어졌죠. 무급이었습니다. 할인과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었어요. 6천만 원은 이미 혼인 비용으로 반이 날아갔고 남은 돈으로 버텨야 하는데 월급마저 끊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소문이 번졌습니다. 그 여자 장애 흉내 내는 거래. 멀쩡한데 지팡이 짚고 동정 유발한다더라. 박도규 그 친구 완전히 속았지 뭐야. 슈퍼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도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가락질도 있었죠. 도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할인이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꽃가게에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있던 시간이었어요. 유리창이 금이 가며 깨졌고 손님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괴문자도 쏟아졌어요.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지팡이 내놔. 경고했잖아. 마지막 기회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규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지팡이를 꼭 안은 채였죠. 무릎 위로 떨어진 눈물이 바닥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도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 씨, 이제 말해줘요.
그 지팡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해해봐요.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면 되잖아요. 도규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요? 대체 뭐가 들었길래? 도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열면 할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도규를 바라봤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순간 도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죽는다고요? 지팡이 하나 때문에? 할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그 눈 속에 가득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믿어줘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제가 해결할게요. 할인이 도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도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뢰하고 싶었어요. 할인을 믿고 싶었죠. 그런데 진실을 모르는 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뢰와 진실 공개, 그 사이의 간극이었죠. 그날 밤 도규는 홀로 옥상에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졌죠. 6천만 원을 걸고 선택한 삶. 근신 조치로 끊긴 월급. 동네 사람들의 비난. 깨진 꽃가게 유리창. 그리고 열 수 없는 지팡이. 도규는 난간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고 아내조차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도규가 초인종을 눌러도 인터폰 너머로 냉랭한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왜 그런 애랑 결혼했냐?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 내 얼굴 보기 싫다. 딸깍.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도규는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32의 나이에 어머니 집 문전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척 단톡방이었어요. 도규가 완전히 인생 망쳤네. 사기꾼한테 걸린 거 아니야? 6천이나 날렸다며? 한심하다.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도규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야드로 돌아가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주업체 사장이 관리 사무실에 와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죠. 박 기사, 이거 뭐야? CCTV에 침입 사건 나고 소문까지 돌고 우리 업체 이미지 다 깎아먹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 변명 집어치워. 문제 또 만들면 계약 끊는다. 알아들었어? 사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도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가 흔들리고 있었죠. 6천만 원의 절반은 이미 사라졌고 근신으로 월급마저 끊긴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죠. 도규 씨,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혼해요. 그게 당신한테 맞는 길이에요. 순간 도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 결혼한 지 고작 보름도 안 됐는데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지금 농담해요? 도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6천 걸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엄마한테 쫓겨나면서까지 선택한 게 당신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규는 소리치고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울고 있었거든요. 도규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규는 혼자 꽃가게로 향했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죠. 도규는 현관 옆에 세워진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팁. 손가락으로 천천히 비틀었어요. 처음엔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자 조금씩 돌아갔어요. 딱!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도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금속 팁을 완전히 빼내자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초소형 SSD 하나와 작은 칩,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가 말려 있었어요. 도규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수협 4층, 창고 12번 백리스트, 수기로 쓴 메모였습니다. 글씨체가 급하게 휘갈겨진 것 같았어요. 백리스트? 수요? 도규는 SSD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협박까지 하는 걸까요? 이게 뭐길래 할인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한 걸까요? 도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할인을 지킬 수 있었죠. 도규는 SSD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부산이었습니다. 할인은 수협유통센터 절하부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침 네덜란드와 콜롬비아에서 들어오는 장미와 튤립을 정리했죠.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찰 가격이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짜놓은 것처럼요. 선유플로라. 대기업 산하 유통사였습니다. 그곳에 임원 유민석이 센터를 자주 드나들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 고급 시계를 차고 언제나 검은 승용차를 몰았죠. 할인은 우연히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다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 주 덤핑 물량 예정대로 풀어. 현금 박스는 12번 창고에. 입찰 담합이었습니다. 할인은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그날부터 할인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용 촬영 영상, 음성 녹취, 송장 사본. 조금씩 조심스럽게 모았어요. 그런데 들켰습니다. 유민석이 할인을 불렀어요.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아. 입 다물어. 아니면.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신변 위협이었죠. 며칠 뒤엔 더 악랄한 제안이 왔어요. 장애인 흉내내. 그럼 문제없이 넘어간다. 할인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집게하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죠. 할인은 거부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할인은 도망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초소형 SSD에 담아 지팡이 끝에 숨겼어요. 금속 팁 안쪽, 아무도 모를 곳. 그리고 인천으로 왔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지팡이를 짚으며요. 누군가 이 증거를 세상에 꺼낼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할인의 도망, 연기, 침묵. 그 모든 게 증언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언젠가 누군가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할인은 그렇게 혼자 버텨왔던 겁니다. 도규는 고교 동창을 떠올렸습니다. 최나경, 항만특수범 수사팀 경이었죠. 10년 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경아, 나 도규야.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 날 나경이 비공식으로 만나줬습니다. 커피숍 구석 자리. 도규는 SSD와 쪽지를 보여줬어요. 나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선유플로라 유통담합건이네. 우리도 내부 조사 중이었어. 도와줄 수 있어? 스팅 작전 해보자. 칩을 넘기는 대가로 안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유민석을 유인하는 거야. 나경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천 구항 패창고 12번. 거긴 CCTV도 없고 외진 곳이라 저쪽도 안심할 거야.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도규는 셔츠 안쪽에 피녕 마이크를 달았어요. 하리는 꽃상자에 더미 칩을 넣었죠. 진짜 칩은 도규의 안전화 깔창 속에 은닉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할 곳이었어요. 이틀 뒤 밤 10시 폐창고 앞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쪽은 어두웠고 습한 냄새가 났죠. 도규와 할인이 안으로 들어서자 불빛이 켜졌습니다. 유민석이 서 있었어요. 뒤에 부하 2명이 따라왔죠. 오랜만이네, 할인 씨. 유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칩 가져왔어? 할인이 꽃상자를 들어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주면 우릴 그냥 놔줄 거죠? 그럼 약속하지. 유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할인 씨, 장의 연기 덕에 내가 살아남았지. 아무도 안 믿더라고. 지팡이 짚는 여자 말은. 순간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할인의 지팡이를 낚아챘어요. 금속 팁을 비틀어 열었죠. 하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유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합수부와 특공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적외선 조준경 빛이 유민석을 향했죠. 테이블 위엔 돈다발과 유통 차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유민석이 가져온 증거 인멸용 자료였는데 오히려 현행범 증거가 된 겁니다. 대화 내용 다 녹음됐고 협박 증거 인멸 시도 확인. 유민석, 넌 체포됐어. 나경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권력으로 모든 걸 짓누르던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규는 안전화 속 진짜 칩을 만지며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피고인석에 유민석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여유는 사라졌죠. 손목의 고급 시계만이 과거의 권력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독점규제법 위반 담합, 뇌물공여 및 자금 세탁, 증거인멸 교사, 특수협박. 죄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도규는 뒷줄에 앉아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죠. 떨림이 느껴졌어요. 증거 제출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재생됐어요. 유민석이 현금 다발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죠. 검은 가방에서 꺼낸 돈 뭉치가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대화도 흘러나왔어요. 이번 주 덤핑 물량 예정대로 풀어. 현금 박스는 12번 창고에. 유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했어요. 덤핑 지시 음성도 이어졌죠. 하나하나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송장 사본도 제출됐어요. 위조된 날짜와 수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산 장미가 콜롬비아산으로 100박스가 150박스로 둔갑해 있었죠. 그리고 폐창고에서의 체포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장면이었어요. 장의 연기 덕에 내가 살아남았지. 아무도 안 믿더라고. 지팡이 짚는 여자 말은. 유민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대로였죠.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민석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죠. 피해자 이아리는 장애를 사칭해 동정을 유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피해자는 신변 위협 하에서 생명 보호 목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적 은닉이며 내부 고발의 공익성이 명백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참을 검토하던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입을 열었죠. 피고인 유민석의 행위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증거인멸 시도는 악질적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행위는 정당한 방어로 인정합니다. 내부 고발자로서의 용기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유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피고인 유민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 유민석이 고개를 떨구었죠. 권력으로 모든 걸 지배하던 남자의 끝이었습니다. 부하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선유플로라 회사에는 과징금 50억 원 및 5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명합니다. 추가 선고가 이어졌어요. 피해자 이아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신원 노출을 금지하며 국가에서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명합니다. 도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이 작게 울먹였어요. 1년 넘게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가는 순간이었죠. 도규는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누군가 도규를 불렀습니다. 도규야. 어머니였습니다. 도규는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도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내가 틀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사람을 본 거다. 할인이.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죠.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이 옆으로 다가와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다. 내가 용감했어. 고생 많았다. 어머니가 할인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깨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도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송현동 골목,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어요. 포트블룸, 항구의 꽃이란 뜻이었죠. 도규와 할인이 함께 연 꽃공방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튤립, 장미, 안개꽃이 선반마다 놓여 있었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고 은은한 꽃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할인은 화분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안 쓰세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근력 운동도 시작했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히 걷겠어요. 도규는 야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류창고 안전 컨설턴트로 전직했죠. 밤샘 근무 대신 사람의 시간을 지키는 일을 택한 겁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는 일이었어요.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동네 어르신 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전에 도규를 손가락질하던 분들이었죠. 할인 씨, 장미 한 다발 주게. 어르신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을 이었어요. 미안했네.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우리도 들 수 없는 무게였구나.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나간 뒤 도규가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죠.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협박, 모욕, 법정.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배달 트럭이 섰어요. 기사가 커다란 화환을 내렸죠. 포트블룸 맞죠? 화환 배달이요. 도규가 받아들었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죠. 리본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해 라인엔 아직 한 줄이 더 있다. 도규와 할인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죠. 함께 맞설 준비가 된 눈빛이었어요. 또 시작인가 봐요. 할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도규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화환을 가게 안으로 옮겼죠.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렸지만 가게 안은 환했어요. 꽃향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무엇이 오든 이젠 함께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때론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팡이엔 우리가 모르는 무게가 있을 수 있죠. 진짜 사랑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함께 맞서는 용기,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포트블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